어느덧 저도 직장 생활을 한 지가 이제 만 8년 차가 되어 가다 보니까 이제는 7년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해졌네요. 저는 제약회사 영업직 중견기업에서 시작을 해서 동일 도메인인 외국계 기업으로 이직을 했었고, 그 다음으로 생활과전 중견기업, AI 솔루션 스타트업, 그리고 지금 다니고 있는 AI 솔루션 대기업까지 경력 기간 대비 정말 많은 이직을 거쳐왔어요. 보통은 HSP들에게 영업직이 정말 쥐약이라고들 하잖아요. 전달되는 정보나 감정이 너무 다양하고 많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리기 쉽거든요. 심지어 저는 7년 넘게 영업직 외에는 다른 직무를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섣불리 제가 HSP는 이런 직업을 선택하세요 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대신에 제가 영업직으로 여러 형태의 도메인과 회사들을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경험해 본 바를 공유해 드리는 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직이라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잖아요. 저 역시 왜 이렇게 자주 옮겼냐라는 회사의 회의적인 반응을 이겨내기 위해서 퇴근 후에 영어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온갖 도메인 공부, 자격증 취득까지 제 자신을 참 많이 채찍질을 해왔었어요. 그걸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제 자신에게 참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무 자체를 바꿔서 이직하기도 했다고 하던데, 저는 매번 실패를 했어서 그렇게 하신 분들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혹시 직무를 전환해서 이직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노하우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디까지나 제 경험과 시각에서 바라본 이야기라는 점은 참고해서 들어주시고, 마지막엔 제가 깨달은 회고까지 말씀드려 볼게요. 가장 먼저 스타트업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요즘 B2B 사스나 솔루션 영역의 스타트업들이 정말 많잖아요. 작게는 5인 이하부터 크게는 200명이 넘는 곳들도 있죠. 스타트업은 사실 말이 좋아 스타트업이지 사실 중소기업입니다. 다만 전통적인 중소기업과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파이프라인을 개척 중이고 사업 아이템을 피벗하고 있으면서 자유로운 분위기와 젊고 에너지 넘치는 동료들이 많이 있다는 점이에요. 말이 잘 통하는 동료들이 있다는 게 가장 눈에 들어오는 장점이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독이 바로 그 자유로운 분위기예요. 자유로움에는 항상 무거운 책임이 뒤따르는데, 결과물에 대해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어느 정도의 업력이 있는 회사라면 해프닝으로 끝날 일이 스타트업에서는 회사의 생존과 직결되거든요. 말 그대로 아직 다루고 있는 아이템이 시장에서 이 아이템이 수많은 고객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을 만한 것인가 라는 검증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군다나 신규 아이템이면 더 그 압박감이 심하죠. 그래서 보통 소수의 인원만이 그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고 나서고 싶지도 않아 하더라고요. 또 그 속에서 계속 작고 큰 성과를 열심히만 일을 한다면 필연적으로 만나게 될 거예요. 그것들이 때로는 사업의 한 빅스텝이 될 수도 있어서 사내에서 굉장한 칭찬과 시선을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성취감이라는 도파민이에요. 본인의 커리어에도 사실 굉장히 좋은 거죠. 한 줄이 되니까요. 이 또한 스타트업의 장점이랄까요.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고, 그에 따른 명예가 되었던 보상이 되었던 쟁취할 수 있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은 거죠. 근데 여기서 과해지면 그 성취감이라는 도파민에 취해서 나를 계속 몰아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일하고 내 생활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지고, 예민한 HSP들에게는 벗어날 수 없는 감옥처럼 변해버리는 거죠. 이는 일반인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완전한 워커홀릭이 아닌 이상 일하고 내 일상이 분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계속되는 생각과
강박에 본인이 시달리게 되고 피폐해지더라고요.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 아시죠? 거기에서도 나오는 고등 단계의 욕구인 자아 실현을 충족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 또한 사실 그 아래에 있는 원초적인 욕구가 채워져야 단단해지는 거거든요. 그 기반이 약하면 모래성과 같아요. 쉽게 말해서 번아웃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통의 경우에 생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 팀, 사교, 복지, 사업 방향 같은 것들이 갑자기 변해요. 잦은 변화는 사실 피로감을 동반하기 마련이죠. 더군다나 나에게 영향을 끼친다면 더 피곤해지고요. 그럼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한 번은 기존에 지속해서 하던 대기업과의 사업에서 발전시켜가지고 큰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어요. 대기업과의 협업이다 보니까 스케일이 좀 커졌었고, 이를 위해서 여러 영역에서 고민하고 개발할 것들이 산출되었죠. 그래서 몇 주 동안 미팅을 거쳐서 프로젝트에 대한 개념과 상세 WBS를 잡아갔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 이끌 것인가? 새로 일으키는 사업이다 보니 그 끝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나서는 사람이 그 아무도 없었겠죠. 아무도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실무에서 단말기를 가장 많이 만져봤다는 이유 하나로 제가 PM이 됐어요. 개발팀은 알아서 개발할 것들을 정해서 던져달라고 하고 있고, 사업부장과 팀장은 미팅에서 정말 몇 주 동안 단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제 생각엔 그 부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중요하겠지만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각 파트들과 충분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컨대 제가 포함되더라도 사업 쪽에서 같이부터 진행할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제가 혼자 감투를 다 쓰게 됐습니다. 이미 각각의 프로젝트에 포함되어서 주로 맡고 있는 일이 있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고도 생각을 하지만 너무 몸살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두 번째로 회사의 진짜 관심이 무엇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사업화가 목적인지, 포장지만 바꿔 개발비를 절감하려는 건지, 그저 MOU를 맺고 투자받는 게 목적인지 혼란스러웠죠. 개발비 절감, MOU 모두 중요합니다. 개발비를 절감한다는 것은 리소스를 아낄 수 있다는 것이고, MOU는 보도자료 같은 것들을 내서 회사를 계속 노출시키고 알릴 수 있는 수단이니까요. 다만 이 부분은 회사에 따라 많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인데, 제가 있던 곳에서는 과하게 MOU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매번 야 그래서 MOU는 언제 된대? 빨리 받아와 하면서요. 투자자에게 어필해서 투자금을 받아야만 인건비가 굴러갈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요. 근데 반대로 사업 담당자로서는 진짜 회사가 원하는 게 뭘까라는 의문이 계속 남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내 혼을 갈아가면서 일하고 있는데 말이죠. 셋째로 사람이 자주 바뀌었어요. 원래 스타트업이 사람이 진짜 많이 나가고 들어오긴 하죠. 게다가 조직이 작아서 나가고 들어오는 게 너무도 눈에 잘 보여요. 근데 그게 안팎으로의 이동도 그렇지만 내부에서도 정말 많이 움직입니다. 심지어는 당사자가 그 이유를 잘 이해 못하겠는 경우들도 있고요. 제가 1년간 PM으로 피땀 흘려 고생했던 것을 사업화를 목전에 두고 제외하더니 다른 사람을 안 치더라고요. 이제 정말 필드 테스트만 끝내면 되는 건데 말이죠. 뭐 그 자리에 대표님의 황태자가 앉는 것을 보고는 그러려니 하긴 했어요. 그렇게 회사 생활 동안 성취감이라는 도파민에 취해서 주변을 의심하지 않고 일만 했던 끝에 쥐어진 건 극심한 번아웃이었어요. 좋게 말해 생존을 위한 시시각각의 변화였지만 나쁘게 말하면 항상 기준이 없었고 몇몇 인력은 번아웃이 올 때까지 굴려지고 있었던 거죠. 자유로운 분위기라는 건 그만큼의 책임이 뒤따르고
회사가 나를 처분하는 방식도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젊은 분위기에 나이스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고, 좋은 환경을 만난다면 HSP 특유의 은근한 일 욕심을 채우면서 성취감을 느끼기엔 평이한 환경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견기업은 제약회사하고 생활가전회사 이렇게 두 곳을 경험했어요. 중견기업은 업력이 있고 매뉴얼과 시스템, 안정적인 수익 파이프라인이 갖춰져 있다는 장점이 있죠. 단점이라고 한다면 고여있다라는 점이에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기업보다 재직 연수가 길고 오래된 분들이 많은데 인력 구조가 몇 피라미드라서 주니어가 적기 때문에 혼자서 몇 인분을 해내야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더러 군대식 문화가 여전한 곳이 있었고 오래된 매뉴얼이 실무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었죠. 제가 생활가전 회사로 스카웃되어서 오프라인 채널 영업팀으로 갔을 때 팀은 있는데 팀장은 없고 저 혼자더라고요. 어느 날 연초에 이제 매출 계획과 액션 플랜을 전문의께 직접 보고하라는 명령을 좀 받았었습니다. 입사 2개월도 안 됐고 수습도 안 끝났는데 상급자 검수도 없이 혼자 보고 자료를 만들고 보고를 하니 퇴짜 맞고 보고하고를 한 7번 정도를 반복했던 것 같아요. 상급자는 아마도 손 안 대고 코 풀고 싶어 했던 것 같고 전무님은 익숙한 보고 매뉴얼이 있는데 저는 자꾸 이상한 것을 들고 가니까 아마도 짜증 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출장 규정도 충격적이었어요. 백화점 입점 매장 오픈을 하면은 밤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1박 출장이잖아요. 근데 숙박 규정이 5만 원이더라고요. 그 돈이면 이제 잘 아시겠지만 요즘 모텔도 어렵고 여관을 찾아야 되는데 그마저도 어렵더라고요. 지원이 부족해서 뭐 제 개인 차로 집기를 옮기다가 제 차 시트가 찢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든 일에 기한문을 출력해서 결제판에 끼우고 대면 보고를 해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의사결정이 한없이 늦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았었어요. 항상 V&D 시향 검토부터 철제 집기 만들고 설치하고 매장 오픈까지 2주 안에 맞춰야 돼서 저하고 협력사 모두 완전히 갈아 넣어졌었죠. 심지어는 보통 오픈 매장이 생길 때는 바이어들과 협상을 통해 분담 쿠폰 판촉이란 것을 논의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준비 시간이 짧으면 이 부분에 브랜드가 불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문득 새벽 4시경에 설치와 DP를 마치고 백화점을 나와서 흡연하는데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지 싶더라고요. 결국에는 마지막 매장 오픈까지만 책임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제약회사 때는 말하기도 힘드네요. 이건 뭐 그 회사의 주류 분위기가 그랬던 게 아니라 몇 사람이 정말 최악의 사람이었는데 인성이 아주 좋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 퇴사하게 됐었어요. 그 또한 수직적인 분위기에서 탄생할 수 있었다고는 생각할 수 있지만 회식 중에 장난친다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강하게 내려치는 경우는 없지 않나요? 병이 그때 안 깨져서 다행이었죠. 아직도 그 사람 이름 기억하고 있어요. 진짜 길 가다 마주치길 항상 기원합니다. 여튼 중견기업은 일에 대한 중압감도 크지만 군대식 문화와 수직적인 보고 그리고 사내 정치 때문에 HSP들이 정말 견디기가 힘들어요. 차라리 일로 힘든 게 낫다고 느낄 정도였었죠. 외국계에는 첫 회사를 퇴사하고 자발적으로 지원해서 간 회사였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외국계야 복지 좋은 건 알고 계실 테고 근데 그 중에서도 유럽계가 최고라 하죠. 제가 있던 곳은 영국계 회사였거든요. 인원은 약 50명 정도 되는데 특정 품목은 국내 1위, 2위를 다투던 곳이었어요. 복지가 정말 엄청났었어요. 입사 첫 해부터 연차를 22개나 부여했었고 서로를 존중하는 예의 바른 문화도 있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독단적이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헤드쿼터에서 하는 뭐 여러 가지 이벤트나 아주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커리어를 통틀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곳을 퇴사한 게 가장 후회될 정도예요. 그리고 복지만 엄청난 것도 아니고 일적으로도 가장 만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업무에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합리적인 것이라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경우도 많았었고, 더불어는 고객사에서 저희를 바라보는 시선도 좀 달랐었어요. 처음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단순히 영업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드바이저가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요. 물론 그것도 제가 맡았던 품목이 국내에서는 외국 회사밖에 없었기에 그랬지만 긍정적인 환경이었었어요. 단점은 구성원이 결국에는 한국인이라는 겁니다. 외국계에 탈을 썼지만 그 안에서의 기싸움과 시기 질투는 똑같이 존재해요. 또 한국 지사는 비중이 작다 보니까 사업이 접히거나 철수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을 스스로 알리지 않으면 정리되기 쉬운 유연한 고용 구조입니다. 저는 당시 직속 상사하고 너무 잦은 술자리와 그 과정들 때문에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졌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편으로는 IT 솔루션 쪽에 가고 싶은 열망이 좀 있었는데 그 꿈을 찾아 떠나게 됐어요. 하지만 그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나면 나만 잘하면 되고, 다들 선도 넘지 않고 있고 일하고 내 삶이 분리되는 완벽한 환경이었어서 HSP들에게는 가장 추천하고 싶은 환경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다니고 있는 대기업이에요. 화려한 사옥이나 수많은 동료, 그리고 확실한 아이템과 파이프라인들, 잘 갖춰진 협력사 시스템까지 드라마에서 보던 풍경 그대로예요. 피라미드의 거대한 유통 구조를 어깨너머로 보면서 시야를 크게 넓힐 수 있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단점 역시 스타트업과 중견기업의 진화된 버전이에요. 사내 정치는 여러 라인으로 갈라져가지고 계속해서 불꽃이 튀고 있고요. 내가 하는 일들은 정말 작은 톱니바퀴에 불과하지만 실수에 대한 책임과 질책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커요. 과도한 애사심으로 인해서 회사 이름에 스스로를 동일시 여기는 사람들도 정말 보기 안 좋은 것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협력사하고 이제 극명한 가불 관계가 보기 좋지 않은 것도 있고, 그리고 그룹 오너 일가의 리스크들도 있는 곳도 있죠. 특히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거는 사내에 퍼져 있는 골프 문화예요. 사실 뭐 이거는 사람에 따라 생각하는 건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으로는 고객하고 치는 거라면은 100번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고객하고 치기 위해서가 절대 아니고 자기들끼리 치면서 영업은 골프를 무조건 배워야 돼 라는 말을 수십 번 들었는데 저는 이게 공감이 되지 않더라고요. 골프를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뭐 골프를 치면서 어느 자리까지 높이 올라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제가 있는 곳은 가만히 있어도 제품이 잘 팔리는 곳이라 군대식 문화하고 악습이 남아 있어요. 남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후방부대가 악습이 많죠. 할 일 없는 분들은 꼬투리를 잡고 페이퍼워크는 너무 많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회사가 짬밥으로 대우를 하다 보니까 직급이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막내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마치 군대로 다시 돌아온 것 같아서 정말 괴로운 부분이 있어요. 상급자의 기분에 따라 그날의 운도 좀 달라지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저를 부르거나 보고하러 가던 순간마다 가슴이 너무 뛰고 식은땀 나면서 좀 떨리더라고요. 결국에는 좀 전에 받았던 정신적 질환이 다시 심해지면서 원형 탈모까지 얻게 됐어요. 물론 이런 환경이 다 모든 대기업에 적용되어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귀를 닫는 훈련이 된 분들에게는 뭐 이런 환경도 괜찮겠지만 모든 자극을 깊게 흡수하는 HSP에게는 저와 같은 이런 환경의 대기업은 좀 이제 겉은 화려하지만 마음을 지키기에는 정말 힘든 환경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좀 보자면은 정말 안정주의를 추구하시는 분이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환경만큼 좋은 곳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한 각 회사 형태에 대한 리뷰를 해봤어요. 사람마다 겪는 일이 달라서 저와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다른 분도 있을 거예요. 대기업도 나름이어서 괜찮은 곳이라면 좋았겠지만 원형 탈모를 얻어가면서도 제가 지금 대기업을 버티고 있는 건 가정을 지키기 위해 경제 활동을 이어나가야 되고 내가 아무리 삽질해도 20년은 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안정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 편에서 제가 설명을 했듯이 지금의 회사를 선택한 기준은 이제 현재의 안정감을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제 이야기를 쭉 들어보시니 어떠신가요? 맞아요. 좋은 회사는 어디에도 없어요. 사람의 예민한 우리에게는 다 똑같이 힘든 곳입니다. 어떤 면이 좋으면 반드시 어떤 면은 별로인 게 있죠. 결국 제가 이렇게 회사를 여러 번 옮기면서 내린 결론은 회사는 어딜 가나 똑같다라는 거였어요. 어딜 가나 이상한 사람과 이해할 수 없는 문화는 존재합니다. 그러니 이제 기준을 좀 바꿔보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쥐약인 스트레스 요인은 뭐지? 어느 곳을 가던 다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은 최악이 아닌 차악을 찾는 거죠. 이 말이 웃기죠, 차악이라는 게. 그래도 최악을 경험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제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는 것처럼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고 그게 해결될 완벽한 회사가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고통스럽다고 해서 이직이 절대적인 답은 아니에요. 해결할 방법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안 좋은 것은 무수히 많지만 그나마 내게 맞는 악조건을 찾아서 그것에 붙어 있는 게 가장 현실적인 최선책이 아닐까요? 제가 선물을 받아서 최근에 HSP들을 겨냥해서 쓴 책을 하나 읽었어요. 내용이 정말 좋은데 일반 사람들이 읽어도 좋겠다라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그 책의 내용들을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혹시 궁금한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답을 할 수 있는 주제라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